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병이 많은 건가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몸에 좋을 거라고 굳게 믿고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사실은 노년의 몸에는 독이 됩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라는 탈을 쓰고 앉아있는 무서운 암살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지치게 하고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박사님, 과일이 어찌 몸에 나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노화가 진행된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고 콩팥의 기능도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과일을 예전처럼 드시면 혈관과 장기는 견디지 못하고 병이 시작됩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평생 착실히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포도 한 송이씩 드시던 선장님은 통풍으로 발가락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고 수박을 혼자 반통 드신 어머님은 지방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 좋았던 것이 지금도 좋을 거라는 믿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은 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으로 채울지, 건강으로 채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과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먹으면 최고고 변비에도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다릅니다. 바나나는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만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췌장을 극도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칼륨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몸에서는 이 칼륨을 처리하지 못해 피에 쌓이고 결국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고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강원도 상골의 한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밭에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콩팥과 심장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평생 제 몸 챙기려고 먹었던 게 바나나인데 그게 저를 죽일 뻔했네요. 여러분, 부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새콤달콤하고 먹기 좋지만 한 알 한 알이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입니다. 포도의 당분은 매우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치솟게 하고 몸속에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죠. 그게 바로 통풍입니다. 통영의 한 선장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고기 대신 매일 포도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통풍이 찾아와 배를 몇 달이나 못 타셨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제 다리를 잘라낼 뻔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건포도는 물기가 빠지고 당분이 더 농축돼 있으니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누구나 찾는 시원한 간식이죠. 하지만 수박의 과당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게 합니다.
게다가 과당은 뇌의 포만감 센서를 망가뜨려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작년에 한 어머님께서 가족들과 먹고 남은 수박 반 통을 혼자 다 드시고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수박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그분의 몸서리치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과일, 젊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적입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 오늘부터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노년기에 매일 드셔야 할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합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자신 있게 권해온 노년기의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과일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보카도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당분은 거의 없고 대신 혈관 속에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착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피를 맑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쪽을 드신 지 석 달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센트나 떨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보다 아보카도가 낫네요. 여러분, 아보카도는 매일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제가 보라빅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서울의 한 어머님은 머릿속이 멍하고 대화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섞어 드시고 6개월 만에 다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죠. 여러분, 블루베리 한 줌으로 뇌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2배가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합니다. 인천의 한 사장님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시던 분이셨는데 매일 키위 한 알씩 드신 뒤로 2년간 병원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겨울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키위 한 알로 면역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자몽을 인슐린 펌프라고 부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약효가 너무 강해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신다면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 이 4가지가 노년기의 혈관과 뇌, 면역력과 혈당을 지켜줄 든든한 보약입니다.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과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그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더 좋은가요?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약 과일의 효과를 배비 20% 끌어올리는 황금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시간을 지켜랍니다. 대부분 과일을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시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과일은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먹어야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과일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식전 30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법칙은 좋은 짝꿍과 함께하랍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좋은 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가 더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과일을 혼자 두지 말고 좋은 짝과 함께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법칙은 최악의 짝을 피하랍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우유나 떡과 함께 드시는데 이건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우유 속의 카제인, 밀가루 속의 글루텐이 과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아침마다 과일과 빵을 드시던 한 환자분도 늘 속이 답답하다며 찾아오셨는데 빵을 끊자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과일은 우유, 빵 대신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십시오. 네 번째 법칙은 잘 보관하고 손질하랍니다. 좋은 과일을 사도 보관을 잘못하면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아보카도는 아직 단단할 때 사서 상온에 두고 후숙시킨 뒤 살짝 말랑해졌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식초를 몇 방울 푼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군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면 농약 걱정도 줄고 신선도도 오래갑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를 먹는 방법만 바꿔도 그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금 법칙을 꼭 실천해 보시고 건강한 식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맛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입맛을 되찾는 3일 약속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박사님, 저는 단맛을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못 끊겠습니다. 과일도 달고, 떡도 달고, 빵도 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3일 약속법입니다. 여러분, 단맛의 유혹을 이겨내는 건 결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단맛은 뇌를 중독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설탕이 뇌의 쾌락 회로를 자극해 마치 마약처럼 계속 당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 것을 끊기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딱 3일만 버티면 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3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그리고 모든 가공 설탕, 과자, 빵, 음료수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입안이 심심하고 단 게 막 생각납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둔해졌던 미각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을 먹어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건강한 단맛에 적응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그 3일 동안 견디기 힘드시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보약 과일 한 조각 혹은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냉장고에 진짜 간식을 채워두고 가짜 간식을 치우는 것, 그 작은 준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단계 당길 때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우리 몸은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도 그 욕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맛의 유혹은 강력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더 강합니다. 딱 3일. 제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해보세요. 3일 뒤 달라진 몸과 입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오늘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 역시 과거에 단맛과 잘못된 습관으로 병들었던 경험과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제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의사였고 환자들에게는 늘 운동하세요, 건강하게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논문 쓰고 진료 준비하느라 밥 대신 과일을 한가득 먹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달고 배부르고 뭔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라는 소리를 들었고 지방간 소견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창피했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부모님처럼 나도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가는 건 아닐까?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밤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진짜 답을 찾겠다고요.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과일과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제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제 식탁에 실천했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은 치우고 보약이 되는 과일로 바꾸고 황금 법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뒤에는 지방간도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같은 나이대 사람들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혈관과 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내가 무심코 집어든 그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젊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이 바로 젊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충분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이미 걸어왔고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